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심각한 기면증이었잖아요. 이 기면증은 평생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기면증에서 불면증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뼈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제가 사람들한테 막 밟히는 꿈을 한 달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떴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고함 지르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비실에 연락을 했는데 경비실 사람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만 소리를 낮추고 또다시 파티를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날부터 제가 위층을 조금씩 관찰을 했는데 보통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광란의 밤을 즐기는 겁니다. 날마다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층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위층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밑에 사람들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시끄럽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집주인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제 집주인도 깜짝 놀랐죠. 3년간 한 번도 제가 연락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제 집주인도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시끄럽고 나날이 괴로웠어요. 저는 이 와중에 저는 구청에도 신고를 했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에도 그 민원을 넣었었는데 위층에서 이 민원을 안 받아주니까 층간소음 이웃사이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경찰도 왔었고요. 저는 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마약을 하는 것 같아서 마약반에 신고를 해서 마약반도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됐었고 굉장히 난장판이었어요. 매일매일 파티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남보다 잠의 양이 많은데 잠을 못 자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길 가다가 너무 못 자서 쓰러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소음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고요. 나중에는 저희 집 현관 입구만 들어서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게 마약이 아니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제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해운대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모두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방 하나가 저의 방이랑 똑같은 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소음, 시간 관계없이 파티룸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적어 있는 거예요. 촛불, 분장 파티 아무 관계 없으니까 편하게 다 쓰세요. 그리고 인원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냥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집주인이랑 상담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저는 이사만 가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도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겁니다. 10분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고요. 제가 의사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쌤이 하는 말씀이 보통 사람은 그런 층간소음에서 한 달도 못 견디는데 제가 1년을 견딘 거예요. 저라고 왜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약국도 하고 있고 일도 너무 많고 해서 계속 좀 미루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겁니다. 병원에서는 기면증이 불면증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게 제가 기면증 자료를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불면증, 불안증은 한번 생기기가 어렵지 한번 생기고 나면 굉장히 치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은 밤에 잘 때 심장 박동이 가장 느려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잘 때 심장이 제일 빨리 뛰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패닉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패닉 디스오더 진단 받았고요. 불안증이죠. 의사선생님께서 이 빠르면 10년 아니면 평생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조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법으로 에어비앤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리고 경비실도 그렇고 자료가 차고 넘쳤었거든요. 기록도 많고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는데 보통 1년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승소를 한다 해도 맥시멈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걸리는 시간이나 받는 돈에 비해서 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될 것 같고 그 와중에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면증에서 갑자기 불면증으로 태세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제가 약국을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진 것은 저의 환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화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진상이라고 해도. 약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거든요. 변태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요. 범죄자도 많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제 약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환자분께서 오셔서 막 이리저리 삶에 대해서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듣겠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못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그렇게 딱 변한 제 자신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약국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약국을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약국이 잘 되었겠죠. 그런데 10년이나 정든 그 약국을 버리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걸 느껴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의사쌤 말대로 불면증, 불안증, 패닉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코 쉽진 않겠죠. 지금도 계속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편은 제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